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사는 곳,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전 세계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땀 흘리는 자동차 노동자, 시드니에서 혁신적인 코드를 짜는 기술 창업가,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건강을 돌봐주는 의사 선생님. 이 세 사람이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힘 때문에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경제의 대격변입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톱니바퀴는요, 글로벌 경쟁이랑 기술 변화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들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방식, 심지어는 한 나라의 운명까지 전부 다 바꿔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어디서부터 봐야 잘 보일까요? 아마 이리저리 부딪히는 정책과 또 새로운 글로벌 현실 사이에서 그야말로 끼어있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들여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특히 전기차나 배출가스 같은 핵심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휙휙 거의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자동차 산업의 혼란, 이게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배관공이든 데이터 과학자든 직업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시장에 아주 기묘하고 이상한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필수 경제라는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 있잖아요. 뭔가를 만들고 옮기고 또 고치는 그런 일들이요. 그런데 포드 CEO인 짐 팔리가 그러는데 바로 이 경제의 핵심 부분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하고 낡은 도로나 다리 같은 인프라도 고쳐야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인력만 무려 100만 명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요? 팔리 CEO가 짚는 원인은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 때랑은 인식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기술 배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다 4년제 대학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화적인 변화가 지금의 인력 부족을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사회에 꼭 필요한 이 필수 경제 분야의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소위 화이트칼라, 사무직 경제의 생산성은 20에서 30%나 급등했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이쪽이 다 본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로 그 사무직 노동자들이 AI의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누구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새로운 산업혁명이에요. 그리고 그 혁명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전기차 시장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 격차의 규모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국 전기차 시장 중국의 50%에 비하면 고작 5%, 그냥 10분의 1 수준이에요. 이건 단순히 시장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의 경쟁자들이 아예 다른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1위 전기차 회사가 된 중국의 BYD를 한번 볼까요? 이 회사는요, 일단 자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게다가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부터 완성차까지 자기들이 다 만들어요.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부가 아주 대놓고 팍팍 밀어줍니다. 이런데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포드 같은 회사가 BYD라는 다른 회사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미국 기업이 중국이라는 국가 차원의 거대한 산업 전략이랑 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적응의 압박, 이게 비단 기업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예 나라 전체가 경제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호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는 지난 30년 동안 운 좋은 나라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땅만 파면 석탄, 철광석 같은 자원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걸로 정말 편하게 성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 행운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제는 혁신을 해야만 하는 아주 시급한 과제에 부딪힌 거죠. 호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쓰는 돈, 그러니까 R&D 지출이요. 이게 GDP 대비 1.7%밖에 안 돼요. 다른 선진국 평균이 2.7%인데 한참 모자라죠. 이건 정말 위험 신호입니다. 이렇게 투자가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똑똑한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들이 돈을 못 구하는 거죠. 큐컨트론이라고 아주 유망한 양자 기술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회사 CEO가 하는 말이 호주에서는 우리한테 투자하려는 사람이 아예 없다. 그래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재와 기술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AI가 마치 일자리를 뺏는 무서운 존재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파괴적인 힘으로요. 하지만 AI에게는 완전히 다른 얼굴도 있습니다. 인류가 마주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조력자로서의 모습 말이죠. 73일.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건 특정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마주한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바로 2025년이 되면 의학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73일이라는 겁니다. 2달 남짓 만에 의학 지식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떤 의사가 다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이 생명공학 기술은 황금기인데 역설적으로 의사들에게는 암흑기라고 불리는 겁니다.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요. 바로 이럴 때 AI가 나서는 겁니다. 의사가 복잡한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말로 질문을 던져요. 그럼 AI가 그 즉시 수백만 건의 최신 논문을 싹 다 검색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오픈 에비던스 같은 AI 도구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의사의 뇌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몇 시간, 며칠 걸릴 일을 단 몇 초 만에 해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AI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암울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픈 에비던스 창업자의 말처럼요. 저 멀리 테네시에 있는 의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최고 전문가의 지식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모두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어쩌면 이게 AI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비전이 아닐까요?